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회로 및 제어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부터 70번에 해당하는 제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입니다. 블럭선더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서 x1은 x1t는 ct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자, 반대로 말했죠. ct는 x1t로 잡아주고 dt분의 dct는 x2에 대한 상태 변수를 잡아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블럭 선도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상태 변수에 대한 개념으로 설정해봐라 라는 내용이죠. 그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태 변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블럭 선도를 소정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 함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메이슨 공식에 의한 종합 전달 함수는 자, 먼저 전달 함수에 대한 정의,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고 자, 이에 대한 공식은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다. 자, 그렇다면 페루프 이득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페루프에서 가합점에서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S에 S 플러스 1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향 경로 이득은 그대로 얼마요? S에 S 플러스 1분의 5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늘상 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줘요? S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한 전달 함수 값을 적어주게 되면은 S에 S 플러스 1 플러스 5분의 5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자, CS. 자, CS 대괄호 열고 자, 이 밑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RS분의 CS요. 자, 이렇게 곱해주는데 자, 먼저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RS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CS를 분배한 상태에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 자, 여기서 S라는 거는 미분이죠. 미분. 그 다음에 S의 제곱은 미분을 2번 취해라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DT의 자승분의 D자승 CT 플러스 요렇게 가게 되면은 DT분의 DCT 플러스 OCT 이코르 ORT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수를 잡을 때는요. 자, 여기에는 CT가 X1T다 라고 잡아주고요. 그리고 DT분의 DCT가 우리가 X2T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태 변수 X1T라는 거는 CT를 말합니다. CT. 그리고 X2T는 DT분의 DCT인데 DT분의 DCT가 되는데 이때 CT라는 거는 X1T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X1T라는 거는 자, 요 CT가 X1T가 되는 거니까 X1T를 미분시키는 것이다. 그럼 미분이라는 기호는 우리가 X1U에다가 도트 기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X3, 상태 변수 X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게 X3다. X3T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DT의 자승분의 D자승 CT가 되게 되는 건데 자, 우선은 미분 한 번 한 것이 뭐였어요? X2T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2T를 다시 한번 미분한 게 X3T다. 그래서 이거는 X2T의 미분을 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자, 물론 x2t. x2t의 미분을 취한 거는 dt의 자승분의 d자승 ct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요. 다시 말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x2t를 미분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1t. 마이너스 5x1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ct를 x2t라고 그랬으니까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2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rt 플러스 5r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상태 변수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자, 좀 많이 복잡하죠. 자, 우선 정답을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자, 우선은 x1t를 미분한 것이 x2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x1t를 미분한 것이 x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x2를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에 대한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x1을 미분한 게 x2가 된다. 맞죠? 그리고 x2를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rt가 될, 플러스 5rt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정답이네요. 1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열한 거. 자, 이게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길게 써져 있으니까 표현된 거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미분한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차항을 미분한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을 미분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CT를 X1, DT분의 DCT를 X2라고 한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5RT다. 라고 개념만 잡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 변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행위는 알겠는데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자, 이와 같이 전개가 된다라는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2번입니다. 적분 시간이 3초, 비례 감도가 3인 비례 적분 동작이다. 자, 이것도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비례 적분 동작, PI 제어가 되죠. 자, PI 제어. 그럼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자, 입력을 X, 출력을 Y라고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동작 신호가 X가 되고 조작량, 출력이 Y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X분의 YS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PI 제어는 비례 요소. 자, 비례 요소 더하기 적분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적분 요소라는 거는 적분 시간 S분의 상수 K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YS 자, 출력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자, 여기서 X값을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되겠죠? 라플라스 역변환 시킨 차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K 곱하기 XT다. 자, 여기서 X가 입력이 되는 거죠. 동작 신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면은 자, 주기함수 자, TI분의 K의 자, 이건 주기 시간입니다. 주기 시간 또는 적분 시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S분의 1이 바로 적분이죠. 그래도 인티그랄 자, X가 1로 넘어간 거니까요. XT D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K로 묶이죠? 자, K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K 값은 비례감도 3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하는 동작 신호는 ET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는 뺄게요. 2t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2t가 되니까 6t 플러스, 자, 적분 시간은 3초. 그 다음에 비례감도는 3, 인티그랄. 자, 그 다음에 xt는 2t의 d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6t가 되고요. 6t 플러스. 자, 적분하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가 1승이면은 플러스 1에서 분모로 내리는 거죠. 다시 말해 뭐냐? 자, 적분 공식이요. 인티그랄 x의 n승을 dx로 적분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취해가지고 분모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는 무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1승이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하면 2가 되죠. 2를 분모로 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아,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적분 시간과 비례감도가 3, 3으로 똑같으니까 지워지네요. 지워지고, 자, 여기가 플러스 1에서 2가 돼서 내려가면 2 또 지워지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니까 t 자승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에 대한 정답 몇 번이 될 것이다. 자, 최고차부터 쓰게 되면 t 자승 플러스 6t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 부분에, 자, 우리 교재는 맞네요. 교재는 맞는데 여기 가로가 지금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자료만 이렇게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재는 2T로 잘 나와 있어요. 자, 다음으로 63번 문제 볼게요. 블럭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 정상 상태 편차가 0.01이다. 이 제어 시스템의 제어 요소인 GC1의 K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정상 상태 편차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입력 함수에 단위 계산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정상 위치 편차. 자, 입력 함수에 속도 함수, 단위 램프 입력을 집어넣게 되면 정상 속도 편차. 포멜선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정상 가속도 편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속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니까요. 우리는 정상 속도 편차를 말한다. 정상 속도 편차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KV분의 1이죠. 자, 여기서 KV는 정상 속도 편차 상수가 됩니다. 자, 정상 속도 편차 상수는 우리가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1승 G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G라는 건 뭐였습니까? G라는 건 게르프 전달함수죠. 해서 게르프 전달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피드백에 되어 있는 이득을 모두 곱한 걸 게르프 전달함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GC1, GC2, GP 세 개를 모두 곱해주게 되면, 자, GP부터 써볼까요? 그러면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 곱하기, 자, G값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자,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 요거 있죠? 1 플러스 0.2 S가 되고요. 자, 분모 자리 GP의 분자는 200. 그 다음에 GC2의 분자 자리는 1 플러스 0.1S 곱하기 GC1 값은 K 값만 존재하죠. 그래서 K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SS 지워지고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0, 0, 0, 0.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럼 2하고 200이 지워지면 100이 되겠죠. 그럼 100 곱하기 1 곱하기 K가 되니까
KV는 얼마가 만들어지더라? 100K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정상 속도 편차는 100K 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한 게 뭐냐?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요. 정상 상태 편차, 정상 편차가 0.01인데 정상 편차가 0.01인데 그에 대한 K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너무나 뻔합니다. K값 얼마? 1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게르포 전달함수 GSHS로부터 근계적을 작성할 때 실수축에서 점근선의 교차점. 자, 이것도 우리가 단골 문제다 이렇게 말했죠. 점근선의 교차점 시그마는 P-Z, P-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다. 자, 본 문제에서 극점은 얼마입니까? 폴스. 극점은요. 함수의 분모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 그러니까 얼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스. 0점은요. 함수의 분자가 0이 되기 위한 해. 그러니까 얼마요? 2하고 3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P라는 건 뭡니까? P라는 거는 극점의 총수. 하나, 둘, 셋, 넷. Z는 0점의 총수. 2개요. 시그마 P는 극점의 총합.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빼기 시그마 Z 0점의 총합. 5가 됩니다. 그러면은 2개 빼주게 되면 2가 되고요. 2. 그 다음에 2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럼 자, 약분시켜주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4번 정답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문제 볼게요.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율 제타가 0보다 작다. 자, 감쇄율이 0보다 작으면 발산이다 라고 말했죠.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특성 방정식이 4차로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특성 방정식에 모든 차수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존재하면서 모두 동일한 플러스 보였다면 안정 조건을 갖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안정도 판별하기 위해서는 루스 선도를 그린다라고 했어요. 해서 루스 선도는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서 최고차부터 상수항까지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 2, 10, 11, 5, K를 차례로 씁니다. 2, 10, 11, 5, K. 없으면 0, 0, 0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스 선도를 작성할 때 0이 존재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개수가 0을 바운딩해서 이 값이 1로 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시 여기가 0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위의 값이 0을 바운딩해서 대각선으로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요. 여기 0이 있으니까 이 위의 값이 바운딩해서 요게 1로 와요. 그럼 자, 마지막으로 또 여기가 0이 있으니까 이 위의 값이 대각선으로 바운딩 돼서 K로 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론 시간에 전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건 뭐가 있냐? 자, 여기 자, 루스 선도의 제1열. 자, 제1열에서 기준열에서 A하고 B 값만 구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 A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A를 구할 때는요. 자, 윗놈의 마이너스의 행렬을 잡아라. A 위에 있는 4개 행렬을 잡아라. 어떻게?
2, 10, 11, 5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10에 요렇게 곱하면 10 빼기 요렇게 곱하면 110이 되겠죠. 자, 그럼 10으로 약분할게요. 10으로 약분하게 되면은요. 자, 마이너스 10으로 약분하게 되면 1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10이 돼요. 자, B 값은 어떻게 구해요? B 값도 마찬가지예요. 윗놈의 마이너스 10분의 행렬 잡아라. 어떻게? B 위에 있는 4개를 행렬로 잡아라. 그렇다면 여기가 10, 10, 10, 10 그리고 5하고 K 5하고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요렇게 곱하면은 10K 빼기 요렇게 곱하면 50인데 자, 이것 또한 역시 마이너스 10으로 약분시켜주게 되면 5 빼기 약분시켜주면 K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구하는 겁니다. 얼마요? 5 마이너스 K로 구했어요. 그래서 수열의 제1열이 모두 0보다 크면 안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상수항 자리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1차 항자리 5-K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K 넘겨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바꿔주니까 K는 5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K는 0보다 커야 하고 5보다 작아야 한다. K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블럭선도의 전달함수 값은 얼마가 되냐? 너무나 쉽죠? 자, 우리가 블럭선도에서 전달함수 값, 메이슨 공식, 전달함수는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 그렇다면은 1-페루프. 자, 페루프 요거죠? 가압부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HS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 HS분의 전향경로 이득.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가는 이득 경로. 얼마요? G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1 플러스 HS분의 GS.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8번 문제입니다. 자, 68번 문제에서는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잘못 나왔네요. 자, 교재에서도 이게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도 화살표를 이렇게 대먹임 제어로 이렇게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전달함수 값은 얼마냐? 자,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앞에서 했죠? 1-시그마 페루프. 자, 시그마 한번 다시 쓸까요?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페루프의 합. 자, 요렇게 페루프 얼마요? CF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F. 그리고요, 요렇게 페루프 있죠. B, C, D, G. 여기도 마이너스 값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C, D, G 분의 전향경로 이득 A, B, C, D, E다. A, B, C, D, E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은 1 플러스 CF 플러스 BC, DG분의 A, B, C, D, E 해서 4번이 정답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9번. 자, Z 변환에서 최종값의 정리. 자, 요거 3번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안 외우고 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Z 변환에서도 최종값의 정리와 그 다음에 초기값의 정리가 모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69번에 3번 맞네요. 자, 근데 이런 것들 Z 변환의 최종값, 초기값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외우고 다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모르시겠다? 그럼 과감하게 그냥 찍거나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70번. 다음과 같은 논리식의 등가, 같은 값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접점의 법칙,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바 더하기 B바 도트 C바가 나와 있는데 자, 더 이상 줄일 게 없는데 등가 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드 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반전을 두 번 취하면 돼요.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반전을 두 번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구간마다 하나하나 잘라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잘라서 반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바의 반전은 A가 되죠. 그리고 더하기의 반전은 도트가 되고요. 그리고 B바의 반전은 B가 되고요. 자, 도트의 반전은 더하기가 되고요. C바의 반전은 C가 되겠죠. 그럼 자, 하나 반전시켰으니까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 여기가 연산이 빠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원회로는요. B하고 C가 먼저 연산돼 넘어간 시그널이 A와 연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C가 먼저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B, C를 연산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가인 거는 A 도트 가로 열고 B 플러스 C분의 전체 반전이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제어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